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최현정의 주식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나로호가 오늘 재발사된다고 합니다. 어제 소방장치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사가 연기가 됐었는데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으로 우주로 잘 쏘아 올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로 16개월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프로그램 변동성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3분께 드리고 있고요. 2분을 선정해서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 선물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금리가 연 2%로 16개월 연속 동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4포인트 오르면서 1651.89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수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7포인트 오르면서 1651포인트의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미리 전해지면서 오늘 저가 매수세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하락 반전하면서 164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11시 구간 현재 1650포인트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나흘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00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했던 기관은 현재 860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장 초반 매수 흐름을 보였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490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포인트 오르면서 490.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3.3포인트 오른 490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9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489포인트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11시 구간 현재 490포인트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4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3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12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넘으면서 126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16원 70전 오른 12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254원에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 약세와 또 유럽발 재정 위기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외화 유동성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 곧 우리 지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오늘장 끝까지 환율 변동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로 2차 발사가 연기된 가운데 오늘 다시 재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공 발사에 대한 기대감에 우주 항공주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와 한양 ENG, 비츠로시스가 5%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양 디스테크와 LP 시스템도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부진했던 그룹 두산그룹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5%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인포라코의 경우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작기계 수주와 5월에 중국 불삭기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 오늘 이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은 중국 현지에서 인수합병과 신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8% 이상 오르고 있고 중국 원양자원과 차이나 하오란도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헬스 관련 주가들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 서비스 해외 진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비케어가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6% 이상 급등하고 있고 코오롱 아이넷과 나노엔텍이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장주인 녹십자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7% 오르면서 1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인플루엔자 백신이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자체 개발에 성공한 백신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출까지 달성하면서 국산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의 경우 2009년 신종플루 공포감에 22만 500원 고점을 찍은 후 과도하게 올랐다는 평가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12만 원대에서 박스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14만 원을 다시 터치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녹십자의 주가를 22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과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예,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한 1651선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3포인트 올랐습니다. 490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룡순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룡수님, 네. 현재 지수 흐름 어떤지 좀 먼저 살펴주세요. 예, 아무래도 그 현재 지수 상황은 좀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 그 미국 시장이 잘 오르다가 막판에 그 BP의 그 파단설이 퍼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직은 뭐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금리 회복의 효과가 금리가 좀 그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확실한 시그널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은 그 이런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선물 옵션 그 만기일이지만 그 보합권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유럽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시장에서는 많이 소화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동안 그 5월 말 정도에 급락했던 그런 부분을 대부분 이탈하지 않고 견조하게 바닥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강한 반등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전량 투입하기보다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그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는 5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메일시스는 콘텐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장 막판까지 미치는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번에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가두리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일단 그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추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다우 지수가 9,800을 하락을 했었지만 지켜내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을 잡고 박스권 고점을 향한 그런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그동안 그 1550의 지지에 성공하면서 박스권 고점인 1700을 향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에서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악재들이 대부분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뭐 이슈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대기 매수가 유입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로가 재발사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급락했던 항공우주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장중 변동성이 심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난감한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항공 관련주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대사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짧게 보는 시각을 갖지 말고 향후 10년, 20년 후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자면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그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주식하시는 분에서는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슈에 의해서 상승은 거의 마감 단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그 나로 1차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 우주항공 산업은 계속적으로 나로의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우리 우주항공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치를 내는 그런 그 업황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적자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조금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백명수천님께서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그 제약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중해신약입니다. 중해제약그룹에 속해 있고요. 크레아젠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그 37이라는 그런 손톱깎이를 만드는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던 회사죠. 그 37이 그 손톱깎이 부분이 안 좋아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매각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세포치료제인 그 수지상 세포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향후 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성공한다면 그 주가의 상승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초기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장 막판에 사양가에 진입하고 오늘 강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인 3,070원 부근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지라인을 5일선까지 보시고 2,850원 정도 지지라인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한 3,190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원 정도 빠지면 한번 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 한 3% 정도 밀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장중 저점 부근 그리고 지지 라인은 분봉상으로 전일 크게 땡겨 올렸던 자리 2,850원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분할 매수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해신약은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6%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1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아니라 시초가 부근인 한 3,07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4,000원 주셨고 손절가를 2,850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백록수님, 네. 비중은 얼마 정도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그 급등주들은 비중을 좀 많이 실기는 부담스러우시니까요. 예. 네, 비중이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암 백신에 대한 개발 성공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그 5월에 대량 거래를 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앞선 그런 매집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이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또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는 꼭 확인하자 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5일선이 지금 조금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2,850원 또는 2,900원 정도의 지지를 보고 그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께서는 부산 산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중 또 고점을 찍었던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좋을까요? 예, 일단은 보유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한번 매도하고 나서 급등하는 주식들은 다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12,000원대에서 단숨에 28,000원까지 올랐던 그런 상황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냥 보유를 하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따라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내일 정도 오늘 장중 저점을 지지하는 여부를 보고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명순천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명순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현명한 투자 조언을 갖고 나오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이거 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패자를 뽑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주식시장은 패자를 뽑는 게임인가요? 승자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 어떤 좀 승자를 뽑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주식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회사들은 대부분 그 유능한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자꾸 높아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로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오래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오면 차트를 보고 그때 대응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팔고 나면 저점을 오지 않아서 다시 살 수가 없고 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대응을 너무 잘하자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말이죠. 테니스 경기라든가 배드민턴 하다 보면 너무 폼을 잡고 동네 경기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스매싱을 하다가 오히려 좀 그 자살골을 먹는 어떻게 보면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멋있게 매매를 자주 하려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처음에 잘 조사해서 좋은 기업을 사서 기업 가치가 좋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보유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한 3년 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대박이 났다든가 또는 해외에 파견 갔다 왔더니 한 1, 2년 후에 주가가 10배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도 매일 우리 애는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친척분들이 오면 많이 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도 마찬가지다.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데 매일매일 대응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패자가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지금같이 불확실한 장세는 좋은 종목을 내가 산 것이 맞다면 시장에 대응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되지 않게서 하루하루 일이 hil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3% 오름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9,474로 마감이 됐는데요.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로 상향 수정됐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약세입니다. 0.6% 하락한 2,5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7%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0.8% 하락으로 개장한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에 이어서 또 한 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수출은 48.5% 증가한 것으로 오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홍콩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가 강보합권, 항생지수는 0.2%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32% 상승한 9,46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1.04% 하락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장전 발표 있었던 1분기 GDP가 전년비 5%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각부가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라고 수정치를 발표했었는데요. 1분기 예상치가 GDP 성장률이 4.9%였는데 0.1%포인트를 지금 상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용, 이런 것과 반면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반기 중에 강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S&P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이 AAA를 하고 AAA인데 이런 AAA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경기 지표 또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일본 정부에서 어떠한 재정 긴축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이러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9,4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9,5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하게 하락폭이 컸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 유입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박스권 장세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성재 연구원님. 예. 네, 일본의 생산자 물가가 17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일본에서의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지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비용 부담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일본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업 물가 지수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선 가운데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따른 일본 정부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 워낙 시장이 급락을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전일 크게 급락을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악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에는 오늘 악재와 호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나 증가했다라고 전해졌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흐름이 아니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중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동산 긴축 정책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었던 것이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장 초반 급락세 또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0.77% 하락한 2,56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550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농업은행이 중국 상해 그리고 홍콩의 IPO를 할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장막판 강한 매수의 유입과 함께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로 이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인해서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폭이 전강 후약으로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50과 2,6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항상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 아시아 흐름들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성재 연구원님 모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화상을 통해서 좀 연결을 해볼게요.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무지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남자분께서도 연결이 되셨네요. 예, 정말 전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예, 네, 앵커님 왕팬이고요. 어우, 고맙습니다. 어디서 예. 전화 주셨어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부산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그냥 하늘이 그냥 구름이 합니다. 예, 따뜻하고요. 흐릿하고 부산은 항상 뭐 따뜻하죠. 예, 부산은 항상 놀러 오세요. 따뜻하고. 예, 놀러 가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를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한 47,200원에 30%입니다. 47,200원에 200원에 30%를 갖고 계시고요. 네, 네.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좀 오래되셨고요. 예, 예,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뭐 중기, 예, 단기 뭐 이렇게 단기를 하는데 예, 가급적 중기로 합니다. 가급적 중기 투자를 중기. 하시고요. 예, 예. 현재 46,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예, 여행 수요가 성수 늘겠죠. 여행 수요가 늘겠다. 예, 근데 이제 막 어제 좀 또 많이 빠졌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회사 실적 문제도 뭐 좋다 그랬는데 예. 환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예, 남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원달러 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점이 여행주들에게는 또 복병인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이제 여름이 되면 여행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 실적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네,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예, 백명수차님과 함께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요. 네, 혹시 네.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거면 손절 라인까지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끊어요. 네,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백명수차님,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하나투어는 뭐 좋은 종목을 사셔서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다만 최근에 그 환율 문제가 아무래도 그 우리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대외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율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여행주들이 좀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투어는 그 올해 실적 예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조금 단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뭐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결국은 안정화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환율이 그 현재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여행주들을 저점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찬스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투어 그 일반 그 국제 여행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구축하면서 성장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GDP 대비 아직까지는 출국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3분기 들어가면서 실적이 점차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이죠. 그러한 점을 이미 감안을 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투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속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의 고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54,800원이고요. 또 현재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42,000원 정도인데요. 이미 그 지난번
주가가 급락할 때 거기를 다녀왔고 현재는 200일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및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손절 라인을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주가가 급락할 때 찍었던 자리 그 자리를 깨지 않으면 그 매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6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하신 가격 47,000원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53,000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해보시고 다시 그 저점 구간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장기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문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닉네임 보내주고 계십니다. 나라사랑님, 오늘도 저희 출첵하셨고요. 고철사랑님, 부산에 사시나 봐요. 부산의 고철사랑님께서 보내셨고, 오늘은 장미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미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닉네임이겠죠. 자, 오늘 푸른 하늘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부터 0621님께서 게임 아이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히 좀 진단이 될까요? 게임 아이를? 예, 게임아이는 그 서든어택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예. 다만 1분기에는 일단 적자를 시현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넥슨의 인수가 되면서 넥슨의 유통망을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의 그 게임의 어떤 그 히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이라면 부담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1,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단행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소 그 아래 거래량이 아직 감소돼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좀 더 기다려서 확실하게 바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좀 더 21선을 돌파하는 골드크로스를 확인하고 사보는 게 좋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직전 고점인 2,000원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넥슨과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그 직전 고점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거래가 없고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침의 성격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게임즈 중에서 이번에는 네오이지 게임즈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58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갖고 계신데 현재 4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는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그런 그 게임을 통해서 중국에서 대박을 맞고 있고요. 특히 그 분기마다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고 9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로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게임 업종 중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다만 주가의 모습으로 본다면 최근에 강한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이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직전의 고점이 45,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그 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추세를 보시면 저점을 계속 지켜내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를 이런 찬내일로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42,000원에 매수하셔서 다소 한 5% 정도 손해를 보셨지만 이 찬내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직전의 고점 45,000원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45,000원에서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해보고
보시고 주가의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고성장세를 회사의 고성장세와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는 뭐 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한은 그냥 매도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오이지 게임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매년 8번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는 다음 중 뭘까요? 1번 베이지 북, 2번 베이비 붐입니다. 경제 동향 보고서니까 책이겠죠. 북일까요? 붐일까요? 자, 이 보고서는요, 미국 경제가 지난달 개선 흐름을 지속했지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경제 주체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 일렉트로를 받아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내셨고 오늘도 보내셨습니다. 8488님, 우주 일렉트로를 28,6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요. 향후 대책 좀 세워주세요 하셨어요. 예, 우주 일렉트로는 뭐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요. 특히 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LCD라든가 이런 커넥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앵고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 그 기업들에서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오히려 우주 일렉트로에는 제품의 어떤 그 우수성 때문에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가 흐름들 보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는 그 상승 흐름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4,000원대부터 출발해서 지금 거의 7배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더라도 지속적인 추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 목표가를 3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다소 지난번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지만 그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투자로 본다면 매수 시점은 지금 현재 28,600원에 매수해서 현재가와 비슷한 그런 과정에서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주 일렉트로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18,900원에 사신 분이 있으십니다. 2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상담 내용을 들려주실지 들어볼까요? 예,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좀 유망한 회사고요. 예. 특히 그 새로운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그 새로운 제품들이 가속적으로 그 실적을 호전시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 전망이 굉장히 좋다. 특히 1분기에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64%를 기록해서 정말 이 회사는 돈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셀트리온은 해가 갈수록 그 시장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그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회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도 상승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18,000원대에 사셨다면 현재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대로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목표가 3만 원 이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 저점과 박스권 고점을 이어본다면 19,000원에서 한 23,000원의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23,000원이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를 보신다면 2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백명수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기업이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되는 회사다 하셨어요. 3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예,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그 삼성그룹에서도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돈이 된다. 제2의 뭐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오시밀러는 바로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시간이 짧게 걸린다.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고 기술력과 또는 이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 3 공작을 계속 완공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23만 리터까지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7위 그리고 그 대행해주는 업체로서는 세계 2위를 도약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규모의 경제에서 앞서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8,000원대에서 잘 사셔서 현재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조금 더 들고 간다면 3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00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7,5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단기로 투자를 하시나 봐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도 좀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돼서 그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치에서는 뭐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아직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본격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그 벌크선 관련해서 최대 업체로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그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랫동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많이 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3월의 고점이 그 67,000원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점을 당분간은 뚫기 어렵다. 그리고 직전의 저점이 현재 45,000원 부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이 대한해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다시 박스권 고점인 67,000원, 65,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박스권 고점에 도달하면 일단 매도 후에 다시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물론 다시 저점은 지금 최근에 기록한 45,000원 부분까지 밀리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저점은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밀린 매수가에서 한 10,000원 정도 밀린 상황이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1부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백룡수천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